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최근 서울 당산동에 있는 원룸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약 142명의 임차인이 100억에 달하는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요, 바로 담보 신탁된 부동산이 원인이었습니다. 자, 담보 신탁이란 무엇이며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보 신탁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게 되죠. 보통의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채무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죠.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자나 원금 상환이 안 되는 경우에 근저당에 의해서 법원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게 통상적인 경우죠. 그런데 대출을 신청할 때 근저당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신탁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담보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담보신탁을 받는 이유는 주로 이 부동산의 담보 가치보다 더 많은 대출 한도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요, 경매 절차에서 영세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변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서울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1억 1천 이하인 경우에 경매 진행 시 3,700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는 제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불축의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근저당 당시 때는 임차인이 많지 않았지만 근저당 설정 이후에 이런 최우선 변제 임차인들, 다시 말하면 1억 1천 이하의 임차인들이 많이 입주하게 되면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대출해준 은행보다 이 최우선 변제 임차인분들이 3,700만 원을 1순위로 먼저 배당받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융기관이 배당을 다 못 받아가게 되는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해서, 은행에서는 대출할 때 이렇게 방이 많은 경우에 바로 방 개수대로, 서울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 지방에 따라 약간 금액은 다르죠. 서울은 3,700만 원씩 방 하나당 차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에서, 그래서 대출 한도가 10억이 대출 한도였다. 그런데 이 건물에 원룸이 20개가 있다. 그럼 서울의 경우는 3,700만 원 곱하기 20개 해서 7억 4천만 원이 차감돼서 2억 6천만 원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이 많은 원룸 건물, 다가구 또는 고시원 같은 경우 취득하시는 분들이 보통 신탁 회사를 통해서 담보신탁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을,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을 해주고 대출을 반공제 없이 많은 한도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담보대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담보신탁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은 이제 내가 대출을 신청한 이 사람, 원소유주, 이분을 위탁자라고 합니다. 이분에게 있죠. 신탁회사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이 위탁자, 대출을 받으신 이분이 함부로 소유권 행사를 하거나 임대차 관리를 못하게끔 소유권을 이전해 놓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의 부동산이 꽤 많은데 특히 원룸 건물이 많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제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당시 작성된 신탁계약서상에 명시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탁계약서상의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는 이 위탁자, 그러니까 원소유주분이 대출을 어느 은행에서 얼마나 대출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부등본 보시면요, 그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것도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신탁원부 제 2019-1234와 같은 번호가 있어요. 요 신탁원부 번호를 메모하셨다가, 이건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되고요. 가까운 등기소로 직접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소로 직접 방문하셔서 해당 물건 소재지 주소와 그리고 신탁원부 번호를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신탁원부라는 걸 발급받으시게 돼요. 그러면 이 위탁자, 대출 신청하신 이분의 어디에서 대출받았는지, 대출금이 얼마인지 이런 사항이 다 거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 자세한 내용들 보시면 신탁계약서라고 해서 임차인이 임차 때는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인데 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원소유주, 대출받으신 이 위탁자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동산이 신탁대출에서 이자나 원금 상환이 안 되면 공매가 진행이 되죠. 또는 신탁 등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었다면 근저당에서 경매도 진행될 수 있죠. 어쨌든 경공매 절차에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 주장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고 그야말로 명도 대상이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서울의 이제 당산동에 그 아주 많은 원룸 건물이 많이 있던 건물이었거든요. 여기에 아주 많은 수의 임차인 분들이 이 위탁자하고만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 절차에서 공매가 진행이 됐고 공매로 낙찰이 되니까 결국은 공매 낙찰자에게 또는 신탁 회사에게 자신의 보증금에 대한 주장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등기부등본만 보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신탁회사의 동의나 신탁회사에 계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제가 이런 물건을 낙찰받고 거기 거주하시던 임차인분들 만나보면 대부분 이런 얻는 건물에는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거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탁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원소유주, 그러니까 위탁자분이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부동산 담보가치 대비 반공제 없이 대출을 최대 한도로 많이 받고 또 임차인들로부터 또 상당한 보증금액을 또 받고 다시 말하면 이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20억 정도인데 대출을 한 15억 정도 받고 임차인들한테 또 보증금을 한 15억 이상 받고 그러면 담보가치 20억에서 30억이라는 돈을 빼내는 거예요. 뭐 악의적으로 했다면 이거 갖고 또 뭐 어디 숨어 지내면서 도망 다니겠죠. 결국은 여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거주하던 임차인분들에게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은요 굉장히 원래 어렵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디 뭐 쇼핑을 한다든지 뭐 인터넷 검색을 해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우리가 뭐 몇천 원, 몇만 원짜리 구입할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뭐 적을 때 몇천만 원, 많게는 몇 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큰 금액을 건네면서 계약을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또 대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런 사회초년생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정보에 대한 기회가 없었다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생활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부모님에게 이런 정보 받을 수가 없죠,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쨌든 성년이 되면 이런 대학생들 또는 사회초년생 직장인분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는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 특히 등기부등본 꼭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물론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시게 되면 공인중개사분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도 하실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각자 개인 모두 부동산에 관한 공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요. 내 재산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에 관한 또 경매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오시면 정보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유튜브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